남편과 사별 후에 처음 맞이한 밤, 그의 다정한 말보다 더 깊게 느껴지는 것에 말문이 막혔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이마를 기대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누워 천천히 서로를 감쌌어요. 서로의 숨결을 나누고 그가 다정한 말로 속삭이며 등을 쓰다듬었죠. 그렇게 저는 그날 밤 다시 살아있다고 느꼈고 우리는 그렇게 지난 밤을 보냈습니다. 혼자 있기에 적적했던 저의 삶이 그 사람으로 인해 다시 한번 활력을 찾게 되는 것 같아 괜시리 설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같은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저는 정선희, 올해 63세입니다. 도서관은 언제나 조용했어요. 책장과 책장 사이를 걸을 때마다 들리는 나만의 발자국 소리, 책을 꺼내고 넣을 때 나는 종이 스치는 소리가 좋아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딸아이가 제게 취미가 필요하다며 신청서를 내밀었을 때는 마지못해 받아들였지만 어느새 4주째 이곳에 출근하듯 나오고 있네요. 선희 씨, 오늘도 열심히시네요. 사서 주임님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에는 정리해야 할 책 3권이 들려 있었죠. 이게 무슨 열심이겠어요. 제가 오히려 도움받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 진심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은 너무 조용했거든요. 그 조용함이 때로는 귀를 찢을 듯 시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고요함은 달랐어요. 살아있는 고요함이랄까요? 책을 정리하며 자연스레 신문 열람대 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또 거기 계시네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항상 같은 자리에 앉는 남자분. 이름표를 확인했더니 노태영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도서관의 한 풍경처럼 눈에 들어왔을 뿐인데 어느새 그분의 존재가 수요일을 알려주는 시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노태영 씨는 참 꼼꼼하게 신문을 읽어요. 한 면 한 면 정성스럽게 넘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종이를 대하는 손길이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조심스러웠거든요. 가끔 안경을 올려 쓰는 모습,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습관, 모두 눈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선희 씨, 저쪽 신문 코너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오래된 신문들 보관함에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사서 주임님의 부탁에 저는 천천히 신문 열람대로 향했습니다. 노태영 씨와 가까워질 기회라고 생각하니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3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이 들다니 스스로도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실례합니다. 보관함에 넣을 신문들을 정리해야 해서요. 노태영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는 짧게 미소를 지었죠. 말은 없었지만 그 미소가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많이 불편하시진 않죠? 정리하는 동안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노태영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그 깊은 음색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가 신문들을 정리하는 동안 노태영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창가로 향했습니다. 봄볕이 그의 어깨를 감싸는 모습이 왠지 그림 같다고 생각했어요. 신문을 정리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매주 수요일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같은 신문을 읽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괜히 그가 안 오면 궁금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감정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 한구석이 간질간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 정리하셨나요? 노태영 씨가 다시 자리로 돌아오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신문을 보관함에 넣었죠.
네, 다 됐어요.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덕분에 잠시 봄볕도 쬐고 좋았어요. 그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히 미소를 지으며 그 자리를 떠났어요. 돌아서는 순간 노태영 씨의 시선이 저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내일도 다음 주 수요일에도 그가 이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매주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같은 신문을 읽는 사람 괜히 안 오면 궁금해질 것 같다. 자리로 돌아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스스로를 정지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어느새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도서관 자원봉사가 있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려서 우산을 쓰고 나왔네요. 도서관 입구에 들어서자 젖은 우산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서 주임님이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선희 씨, 오늘은 지하 보관실에 있는 2000년대 초반 지역 신문들 정리 좀 부탁드려요. 디지털화 작업 전에 분류가 필요해서요. 지하 보관실은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켜켜이 쌓인 신문들이 제게 과거의 시간을 들여다보는 느낌을 주었어요. 먼지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여 코끝을 간지렸죠. 상자들을 하나씩 열며 연도별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2002년. 시간은 이렇게 종이 위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2002년 3월 지역 신문을 펼치는데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문화면 한쪽에 실린 칼럼, 그 필체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일상의 작은 행복이라는 제목 아래 필명은 소담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쓰던 필명이었어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떨렸어요. 이런 곳에서 당신을 만나다니.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3년, 그의 글을 이렇게 우연히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의 글은 언제나처럼 따뜻했습니다. 일상에서 발견하는 작은 기쁨에 관한 이야기였죠. 마치 그가 지금도 내 곁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글씨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신문을 덮으려는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고개를 들자 노태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눈물 가득한 제 모습을 보고 당황한 듯 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방해를 했나요? 저는 얼른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래된 신문을 보다가 갑자기 생각난 일이 있어서요. 노태영 씨는 제가 보고 있던 신문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이 글 기억납니다. 소담이라는 필명의 칼럼이죠. 잘 쓴 사람이었어요. 필명이어서 실제 이름은 몰랐는데 그의 말에 저는 놀라서 다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 칼럼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 제 남편이었어요. 제 말에 노태영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람과 감동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제가 실은 그때 이 신문사에서 편집자로 일했어요. 이 칼럼을 매주 받아보는 게 즐거움이었죠. 소담 씨의 글은 항상 마감이 촉박했는데도 단 한 번도 늦지 않았고 글이 너무 좋아서 거의 손을 대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신문 위에서 교차됐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다니 너무 놀라웠어요. 노태영 씨가 남편의 글을 편집했던 사람이라니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만남 같았습니다. 그럼 매주 수요일 신문을 보시는 이유가 네, 옛 기억을 되새기는 시간이에요. 편집자로 일했던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요. 노태영 씨는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남편의 칼럼이 놓여 있었어요.
남편분 글이 참 따뜻했어요. 읽는 사람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다시 차오르려고 했지만 이번엔 슬픔보다는 따뜻함이 더 컸어요. 남편은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주변의 소소한 일상을 글로 담아내는 걸 행복해했죠. 매주 칼럼을 쓰고 나면 저에게 먼저 읽어주곤 했는데 말을 이어가려다 목이 메었습니다. 노태영 씨는 말없이 기다려 주었어요.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그는 그 글을 다듬던 사람, 저는 그 글을 기다리던 사람이었네요. 이 말을 하고 나니 마치 오래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존재했다니 운명이란 참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칼럼을 발견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노태영 씨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특별한 인연이었죠. 남편이 쓴 글을 편집했던 사람을 이렇게 만나다니 마치 남편이 저에게 보낸 메시지 같았습니다. 수요일이 되자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서관에 도착했어요. 괜히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고 오랜만에 작은 브로치도 달았습니다. 스스로도 이런 행동이 어색했지만 기분 좋은 설렘이 있었어요. 마치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난 듯한 느낌이었죠. 오늘은 좀 달라 보이시네요, 선희 씨. 사서 주임님이 제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기분 전환 삼아요. 도서관 입구 창문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9시 50분. 노태영 씨가 오려면 아직 10분이 남았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대출 반납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종이에 도장을 찍고 책 표지를 정리하는 일상적인 작업이었지만 오늘따라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십시 정각. 도서관 입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노태영 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그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어요. 종이컵 2개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죠. 노태영 씨는 저를 발견하고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책상 쪽으로 걸어왔어요. 가까이 다가올수록 커피 향이 진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향기라 코끝이 간질거렸어요.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노태영 씨가 제 책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종이컵 하나를 내려놓았어요.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신문은 데우지 않지만 이건 뜨겁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놀라며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다정함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말을 잃었어요. 손을 뻗어 커피를 감싸주자 따스함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걸 준비하시다니. 노태영 씨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지난번 이야기 후에 뭔가 드리고 싶었어요. 큰 건 아니지만 작은 정성이라도. 그의 진심이 느껴져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살포시 피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낯설지만 그리웠던 감정이었죠. 이 커피 맛은 모르겠지만 마음은 좀 따뜻하네요. 제 솔직한 말에 노태영 씨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커피를 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신문 말고 다른 걸 읽어볼까 하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책이 있었어요. 우리 도서관에 최근에 들어온 에세이집이 있어요. 일상의 쉼표라는 책인데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으로 향했습니다. 책을 찾는 동안 등 뒤로 노태영 씨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3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생기가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책을 가지고 돌아와 노태영 씨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손가락이 살짝 스쳤고 그 순간 미세한 전율이 느껴졌어요. 노태영 씨는 책을 받아들고 표지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잘 읽어볼게요. 그는 자신의 단골 자리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혀끝에 맴돌았지만 이상하게도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맛봤던 감정의 맛처럼. 그날 도서관은 평소보다 더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봄 햇살도, 노태영 씨가 건넨 커피도, 그리고 내 마음속에 피어오른 작은 불씨도 모두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스스로를 정지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오늘은 다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커피를 나눠 마신 후 저와 노태영 씨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저 도서관에서 마주치는 사이에서 서로를 기다리는 관계가 된 것 같았어요. 다음 수요일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가끔은 이런 기다림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나이든 여자가 설렘을 느낀다는 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마음은 나이를 따르지 않나 봅니다. 수요일 아침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연한 베이지색 카디건에 부드러운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색이기도 했어요.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슴이 설렜어요. 도서관에 도착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9시 40분. 노태영 씨가 오기까지 20분이 남았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지만 자꾸만 입구 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노태영 씨가 나타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도서관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늦는 건가 싶어 기다렸어요. 10시 15분, 30분, 그리고 11시. 노태영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희 씨,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 사서 주임님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가 났나 봐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매주 오시던 분이 안 보여서요.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노태영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그냥 약속이 있어서 못 온 걸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노태영 씨가 항상 앉던 자리로 향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보니 그의 시선으로 도서관이 어떻게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손수건을 꺼내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누군가 여기 앉을 수도 있지만 괜히 그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어요. 하루가 다 지나도 노태영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 한편이 허전했어요. 이런 감정을 마지막으로 느꼈던 게 언제였는지. 아마 남편이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되었을 때였을 겁니다. 그때도 이렇게 허전했었죠. 일주일이 빠르게 지났습니다. 다음 수요일 저는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기대하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그가 나타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9시 50분 도서관 문이 열렸고 노태영 씨가 들어왔어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노태영 씨의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고 얼굴엔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고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노태영 씨. 오랜만이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난주는 안 오셨네요.
노태영 씨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어제가 아내 기일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는 순간이었어요. 그의 부재, 피곤한 표정, 그리고 눈에 서린 슬픔까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매년 남편 기일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집에만 있게 되죠. 제 말에 노태영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 안에서 서로의 상실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7년이 되었네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말이 끊겼습니다. 말을 이을 필요가 없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도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말보다 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이해와 위로, 그리고 공감이 가득했어요. 각자의 상실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었죠. 노태영 씨가 살며시 손을 내밀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의 손처럼. 아내의 기일 이야기 이후 노태영 씨와 저는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서로의 상실을 알게 된 후 묘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편안함이 있었죠. 매주 수요일은 우리만의 특별한 날이 되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도서관에 출근했습니다. 책장 정리를 하고 있는데 노태영 씨가 평소보다 일찍 도서관에 들어왔어요. 손에는 낡은 책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노태영 씨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네, 선희 씨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가 들고 있던 책을 내밀었습니다. 표지를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일상의 쉼표라는 제목의 에세이집, 남편이 생전에 늘 곁에 두고 읽던 책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태영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지난번에 선희 씨가 추천해 주신 책이었죠. 읽다 보니 뒷면에 이전 소유자의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정민우. 혹시... 네, 제 남편이에요. 책을 받아들고 뒷면을 보니 남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필체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책이 어떻게 도서관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펼쳐보세요. 책갈피가 있어요. 노태영 씨의 말에 책을 열었습니다. 푸른색 책갈피가 꽂혀 있었어요. 거기에는 제 필체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혼자 남아도 괜찮다는 말, 그게 제일 외로운 말이더라고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문장을 쓴 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남편이 떠나고 일주일째 되던 날, 너무 외로워서 잠들지 못하고 이 책을 붙들고 있었죠. 그리고 책갈피에 제 마음을 적었던 겁니다. 그 문장 제가 썼어요. 그 사람 떠나고 일주일째 되는 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태영 씨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았어요. 그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아닌 것들이 있나 봐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만남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남편의 칼럼을 편집했던 사람, 남편의 책을 읽게 된 사람, 그리고 그 책에 적힌 제 마음을 다시 저에게 돌려준 사람. 이 책 다시 가져가셔도 돼요. 남편도 그걸 원할 것 같아요. 노태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선희 씨의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왔네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남편이 보낸 작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았어요.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노태영 씨와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도서관에서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때로는 커피를 함께 마시기도 하고 서로에게 책을 추천하기도 했죠. 조용한 도서관 속에서 우리만의 작은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도서관 정기 휴관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니 날씨가 무척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죠. 오랜만에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남편과 함께 자주 걷던 그 공원이었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어요.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공원에 도착해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벤치마다 앉아있는 사람들, 강아지와 뛰어노는 아이들, 모든 것이 생기로 가득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새, 노태영 씨였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그를 바라봤어요. 도서관 밖에서 그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에게 다가갈지, 모른 척 지나칠지 고민하고 있을 때였죠. 정선희 씨? 그가 돌아서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당황해 얼굴이 붉어졌어요. 마치 10대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태영 씨.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신기하네요. 노태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어요. 도서관 휴관일이라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선희 씨도 같은 생각이셨나 보네요. 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나오게 됐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서관이라는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 이렇게 만나니 뭔가 달랐어요. 더 사적인 만남 같다고 할까요? 혹시 함께 걸어도 될까요? 노태영 씨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롭게 느껴졌죠.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때때로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새들의 지저김, 발 아래 밟히는 나뭇잎 소리, 모든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태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걷는 건 익숙했는데 누군가랑 걷는 건 어색하네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작게 웃으며 답했어요. 저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 어색함이 나쁘지 않아요. 노태영 씨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걸었어요. 때로는 공원의 풍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냥 침묵을 즐겼습니다. 햇살이 우리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어요. 그날의 산책은 특별했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벗어나 처음으로 함께한 시간이었거든요. 걸음을 맞추며 느꼈습니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이 어색함 속에서도 편안함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마치 오래된 책의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듯 우리의 관계도 한 페이지씩 넘어가고 있었어요. 공원에서의 산책 이후 저는 갑자기 독감에 걸렸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병마에 집에서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어요. 열이 심하게 올라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죠. 딸아이가 잠시 와서 돌봐주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수요일이 다가오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도서관에 가서 노태영 씨를 만나고 싶었지만 몸 상태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도 모르니 연락할 방법도 없었죠. 그저 이불 속에서 한숨만 내쉬었어요. 노태영 씨는 저를 기다릴까? 혹시 제가 오지 않아
실망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겨우 몸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어 도서관에 가진 못했습니다. 딸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엄마, 도서관은 안 가요? 요즘 그곳에 가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아직 몸이 좀 약해서 다음 주에 가야 할 것 같아. 대답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태영 씨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도서관에서 혼자 신문을 읽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다음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도서관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쩐지 노태영 씨를 만나는 게 더 긴장되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서자 사서 주임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선희 씨, 많이 아프셨다면서요? 이제 괜찮으세요? 네, 이제 좀 나아졌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자리를 비워서. 아니에요. 건강이 우선이죠. 아, 맞다. 선희 씨 책상에 누가 쪽지를 남겼어요. 사서 주임님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제자리로 향했어요. 책상 위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펼쳐보았어요. 다음 수요일에도 오시죠. 같은 자리에서 기다릴게요. 노태영 씨의 필체였습니다. 그 짧은 문장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가 저를 기다렸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쪽지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노태영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음 수요일이 되었어요. 이번엔 일찍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설렘과 기대감으로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도서관 입구를 열고 들어서는데 제 책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제 자리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접힌 신문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노태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치자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많이 아프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괜찮으신가요? 네, 이제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았고 노태영 씨도 제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말 없이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기다림, 제 그리움, 그리고 다시 만난 안도감까지. 그날은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도서관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늘게 내리던 비가 점점 굵어졌죠.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사서 주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날씨에 귀가하기 힘들겠네요. 선희 씨, 일찍 퇴근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왠지 오늘은 도서관에 더 머물고 싶었어요. 노태영 씨도 평소보다 오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용자가 떠나고 도서관은 우리 둘만 남았어요. 창밖의 빗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도서관 문을 닫을 시간, 저는 용기를 내어 노태영 씨에게 다가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눈 시간들, 커피 한 잔의 온기, 조용한 산책, 기다림의 쪽지, 이 모든 순간들이 제 마음을 조금씩 녹였어요. 오늘 밤 혼자 있기 싫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태영 씨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는 함께 우산을 쓰고 걸었습니다.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렸어요. 집으로 가는 길, 그의 존재가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걸었던 길이 오늘은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초대한 집안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밤 이 선택이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저는 주방으로 향했고 노태영 씨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따뜻한 차를 준비해 거실로 돌아왔어요. 노태영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자리에 앉았어요. 빛은 은은한 스탠드 하나뿐이었죠. 우리는 조용히 차를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가 우리의 고요함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태영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 질문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이대로 괜찮은지, 함께 있어도 괜찮은지,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도 괜찮은지.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의 손을 잡는다는 게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자연스러웠어요. 당신이 한 말도 따뜻했지만 지금 이 손이 더 깊게 들어와요. 노태영 씨는 제 손을 부드럽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등을 감싸며 속삭였어요. 말은 조심스럽고 손은 진심이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에게 이 말을 기댔습니다. 그의 숨결이 느껴졌어요. 천천히 다가온 입술, 첫 입맞춤은 서툴렀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어깨를 맞댄 채 소파에 기대어 누웠어요. 서로를 감싸 안은 채로 그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노태영 씨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인 그 소리에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처음 맞이한 밤, 그의 말보다 더 깊게 나를 움직인 건 조심스레 내 손을 감싸던 그의 손, 그리고 말없이 안아준 그의 체온이었어요. 비가 그치고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노태영 씨의 품 안에서 오랜만에 평온한 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이해하는, 말보다 더 깊은 이해로 연결된 사람들.